예전에 저희가 해상 전략자산으로 항공모함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죠. 그때 잠수함에 대해서도 좀 짧게 언급을 했었었는데 많은 분들이 잠수함 이야기도 자세히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댓글 다 보고 있는데요. 자, 우리 해군의 잠수함 얘기가 빠질 수가 없겠죠. 사실 한국 잠수함 성능은 아주 우수해요. 그래서 이미 많은 국가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최고 11조 규모의 인도 잠수함 수주 가능성까지 내비치면서 우리나라의 잠수함 전력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최초의 잠수함부터 우리 해군의 잠수함 전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돌고래급 잠수정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함과 정은 달라요. 배 중에서 조금 규모가 작은 건 정이라고 하죠. 보통 500톤 정도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500톤보다 규모가 작으면 정, 규모가 크면 함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국 해군은 1970년대 초부터 잠수함 보유 계획을 수립을 했었어요. 근데 당시는 우리의 경제 사정이 그렇게 넉넉지가 않았을 때였죠. 하지만 잠수함의 전략적 가치를 절감하고 있었던 한국 해군은 독일과의 협력으로 기존 독일제 잠수정인 202급 잠수정을 확대 재설계하는 방식으로 잠수함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1983년 이른바 한국형 잠수정의 첫 주자인 돌고래급 잠수정 돌고래 051함이 진수되었고 1984년에는 해군에 인도되었습니다. 돌고래급 잠수정은 전체적으로 고속보다는 충분한 내부 공간의 확보와 함께 저속에서 높은 기동성을 위한 선체를 가지고 있는데요. 선체 외부에 두 문의 483mm 어뢰 발사관을 가지고 있는 관계로 선체 내부에 상당히 넓은 휴게실이 있습니다. 이 휴게실은 특수부대의 침투작전용으로 쓰기에 매우 적합하죠. 또한 적 연안에서의 매복작전, 적의 연안지역 침투 및 기뢰 부설 작전 등의 아주 적합한 선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돌고래급은 함 전체의 균형 밸런스가 우수해서 잠항할 때나 부상할 때 안정적인 패턴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비 부력이 상당해서 비교적 빨리 부상할 수 있게 설계되었는데요. 만약 밸러스트 탱크가 손상을 입어도 이 예비 부력 덕분에 언제든지 부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나 시스템의 구성 요소 중 정확한 거리 측정과 수색을 위한 액티브 소나는 돌고래급 크기의 한계 때문에 탑재가 불가능했습니다. 따라서 수중의 대잠수함 작전은 어려웠죠. 사실 돌고래급의 주 임무가 특수부대 침투이기 때문에 돌고래급이 적을 향해 어뢰를 발사할 가능성은 비교적 낮은 편이죠. 한국 해군은 총 3척의 돌고래급을 운영했었습니다. 지난 2003년에 1번함을 퇴역시켰고요. 나머지 2척도 2016년 6월에 퇴역했습니다. 돌고래급의 건조를 통해 한국은 잠수함의 기본 개념을 확실히 수립할 수 있었고 차후에 개발될 한국형 수중무기 체계 발전에도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1980년대 한국이 고도 성장기에 접어들면서 한국 해군의 전력 또한 날이 갈수록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동해, 울산, 포항급 등의 강력한 수상함 전력 확보에 성공했죠. 그 결과 60, 70년대와는 달리 80년대에 난파되는 간첩선은 거의 예외 없이 우리 해군의 경비망에 걸려 격파되거나 도주하기 급급했습니다. 이에 북한은 소련과 중국으로부터 로미오급과 위스키급 등 20여 척의 디젤 잠수함을 도입해서 한국 해군을 비대칭 전력으로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한국 해군은 당연히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대응할 필요성을 느꼈고 다단계 해군 전략 발전 계획을 통해 독일로부터 1200톤급 잠수함을 도입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것이 장보고급, 즉 209급 잠수함입니다. 특히 장보고급은 이전에 한국 해군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선진화된 콘솔 형태의 지휘 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첨단화된 소나 시스템과 컴퓨터 사격 통제 장치를 통해서 최대 64개의 목표물을 추적하고 그중 가장 위험성이 높은 16개의 표적에 대해서는 어뢰의 즉각적인 공격 데이터의 입력이 가능합니다. 어뢰 발사 시스템 역시 자주추진식 발사관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자주추진식 어뢰 발사관은 어뢰가 자체 추진력을 이용해 밖으로 나가는 방식입니다. 덕분에 구조가 간단해지고 어뢰 스스로 어뢰 발사관에서 나가므로 압축 공기나 수압을 사용할 때 발생되는 강력한 발사 소음이나 압축 공기의 낭비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장보고급은 총 9척을 도입했는데요. 후기형인 3척은 하푼 대한미사일 발사 능력과 함께 KNTDS 즉 코리아 네이발 택티컬 데이터 시스템과의 연동 장비를 통해서 잠수함의 공격 가능 범위를 150km 이상으로 연장시켰습니다. 그리고 한국형 대함 대지미사일 해성 시리즈를 장착해서 지상의 목표물 역시 타격할 수 있었죠. 제한적이나마 전략 공격이 가능해진 겁니다. 환태평양 해군련의 림팩 훈련에서도 장보고급 잠수함은 발군의 실력을 발휘했습니다.
가상의 대항군으로 미 해군 항공모함을 격침하는 등 혁혁한 전공을 세워서 미 해군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었죠. 현재 장보고급은 9척 모두 작전 상태로 운영되며 우수한 성능과 신뢰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잠수함이 조용할 뿐만 아니라 신뢰성이 높아서 아직까지 단 한 번도 고장으로 위험이 닥친 일이 없다고 합니다. 다만 장보고급의 추진 시스템은 스노클 작업이 필수적인 통상의 디젤 엔진 방식이기 때문에 최대 자망 기일은 3일에 불과합니다. 수중에서의 통상 항해 속도도 5노트 정도인데요. 그래서 한국 해군은 손원일급 잠수함을 도입하게 됩니다. 손원일급 잠수함은 2006년에 일본함이 진수된 이후 현재까지 총 9척을 확보했습니다. 1800톤급으로 장보고급보다 배수량이 600톤 정도 증가한 손원일급의 최대 특징은 바로 AIP 시스템입니다. AIP 즉 Air Independent Propulsion, 공기 불요 추진 시스템이라는 건데요. 말 그대로 외부의 산소 공급 없이 추진 동력을 제공하는 여러 종류의 기관을 통틀어서 말하는 겁니다. 이 덕분에 손원일급은 장보고급에 비해 자망 기간이 3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넓어진 내부 공간을 이용해 전용의 어뢰 재장전 공간과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8문의 어뢰 발사관 모두에 대해 빠른 재장전이 가능하죠. 모장 태폐량도 장보고급에 비해서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533mm 어뢰 외에도 하프이나 해성 등 대함, 대지 미사일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보고급과 마찬가지로 북한에 대해 제한적인 전략 공격이 가능합니다. 또한 첨단에 든 콘솔 형식의 CRC, 이 전투 정보실이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이 덕분에 승조원 수가 30명으로 감축되었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장보고급보다 훨씬 효율적인 작전 수행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넓어진 공간을 이용해서 생활 환경과 밀접한 시설들이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덕분에 장기간 작전에 더욱 적합했죠. 자,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장보고급에 비해서 가격이 비싸질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죠. 당연히 가격은 비싸지겠죠. 600톤이나 더 늘어났는데요, 배수량이. 근데 그만큼 훨씬 좋은 시스템이 들어서 있고 공간 활용도 지금 잘하고 있거든요. 이 잠수함의 사용자인 해군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가격 이상의 가치를 발휘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얘기가 끝난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잠수함은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입니다. 해군 차기 중형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은 대한민국 최초로 독자 설계를 통해 건조한 중형 잠수함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기본 설계를 수행해왔고 한국형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은 KSLCM을 통해 전술 잠대지 유도탄을 발사할 수 있게 됐죠. 처음 기본 설계에서는 원래 수중수직 발사 체계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해군의 요구로 이 설계 개념도가 바뀌었죠. 주요 장비로는 C4I가 가장 특징적인데요. 이 C4I는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맨드 컨트롤 커뮤니케이션 컴퓨터, 이게 4개가 있으니까 C4, 그 다음에 인텔리전스, 그래서 C4I라고 부르죠. 이걸 보통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은 합동 지휘 통제 체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휘 통제 통신 및 정보의 4가지 요소를 유기적으로 통합하고 전산화해가지고 지휘관이 실시간 작전 대응 능력을 갖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이 C4I 체계가 들어오면서 이제 위성 통신 단말기가 같이 이제 채택이 됐고요. 소나 체계는 국내 업체에서 개발한 국산 음파 탐지기를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수중 배수량은 3,750톤이에요. 그래서 손원일급의 2배가 됐죠. 역시 추진 체계는 AIP 추진 체계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이 도산 안창호급은 개량된 배치 2를 올해 기공할 예정인데요. 배수량 역시 증가해서 한 4,000톤 정도의 수중 배수량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배치 2부터는 고에너지 밀도 리튬 배터리를 탑재할 예정입니다. 이 리튬 배터리가 대단히 중요한데요. 기존의 납축 배터리에 비해서 에너지 밀도, 배터리의 수명, 자망 능력, 그리고 유지 보수에서 월등히 앞섭니다. 우리나라는 전기 자동차 배터리를 포함해서 대용량 에너지 저장 시스템인 리튬 배터리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얘기가 끝난 겁니다. 우리 해군은 세계에서 6번째로 잠수함 함대 사령부를 창설했습니다. 그만큼 잠수함이 전략적 가치가 엄청나다는 것을 간파한 거죠. 지금 우리가 여기서 멈추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우리 해군은 무제한 자망 능력이 가능한 잠수함을 반드시 손에 넣어야 합니다. 바로 이 잠수함 전력이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우리나라의 해상 안전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잠수함 장명법 같은 게 우리나라 잠수함의 장명법을 보면 어떻게 좀 위인들의 이름을 많이 썼죠. 외국 같은 경우는 그냥 번호를 붙인다든가 아니면 어떤 도시 이름을 붙이는데 저는 한번 기대해 봅니다. 언젠가 우리가 무제한 자막 능력이 있는 잠수함을 갖게 되면 샤를급으로 그 이름을